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 참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매장에서 설거지 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듣는데 화면을 안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자영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수도 있겠는데 저거일 수도 있겠는데 각각의 생각들이 나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맥형의 주관적인 생각,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 참고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A냐 B냐, 창업 자금을 구할 때 자금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늘 리미트가 딱 걸려있는 상황에서 점포를 찾고 다닙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점포를 봤으면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라도 시작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모아서 천천히 좀 준비를 하다가 시작하는 게 나은지, 이걸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출을 좀 발생해야 되는 경우 과연 대출을 얼만큼 발생시킬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 좋은 자리, 마음에 드는 자리, 이 자리가 괜찮다 하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자본을 맞추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창업은 빨리 해서 내가 우리 가게는 돌리고 싶고 가정의 가게를 돌리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무리해서 시작을 하는 거는 또 두렵기 때문에 내 자본 형편에 맞는 자리에 찾아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후자의 경우는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면은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소도 자리도 이렇게 빠지는 곳에 가다 보면 결국엔 자본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빠지는 자리에서 마케팅 또한 시도조차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매장에서, 늘 텅 비어있는 매장에서 멘탈이 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가 너무 좋아요. 이러다 보면은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창업을 시작 안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300만원, 350만원 받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는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리에 자본을 맞춰야지, 자본에 자리를 맞추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 자리에 자금을 맞춰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출이 필요한지, 저는 최고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 자본의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의 대출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50%, 70%, 총 투자비가 예를 들어 2억이에요. 2억에 20%면 4천만원, 30%면은 6천만원 정도 되는 대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와 절반이 대출입니다. 1억의 대출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둘 다 장사가 똑같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50%를 넘겨버리면 결국에는 매월 나가는 고정적인 원금과 이자가 내가 수익을 내도 내 통장에 항상 돈이 말라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 25% 영업이익을 내도요, 내 통장에 항상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각종 비용들을 내야 되고, 대출비, 원금, 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장사하는 게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장사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거리 질주를 하듯이 뛰어버리면 지칩니다. 내가 충분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해야지만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월 나가는 지출 비용이 내가 돈을 갚는 데 쓰여지더라도요,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일례로 주점업, 주유업, 호프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대출로 무이자로 적게는 3천, 많게는 1억까지 가맹점을 오픈할 때 주류 대출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주류 대출을 예를 들어 20개월 내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500을 상환합니다. 이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요, 기간 안에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월 500만 원씩 돈을 내다 보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또 버는 수익에서 또 쓰고, 그리고 매월 나가는 주류 대출 갚고, 그리고 내가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금융비 같은 것들을 또 내고, 이러다 보면은 장사에서 안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안 남는다고 하는 거는 물어보면 나중에 대출에 대한 원금이 나가도요, 매월 나가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돈을 갚는 거고 내가 돈을 반대로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지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이런 경우는 지쳐합니다. 아, 나 장사 재미없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서 혹시나 매장을 오픈하는데 누군가 투자를 또 해준다고 해요. 무이자로 투자해 줄 테니까 천천히 나눠서 갚어라. 이게요, 말은 좋아도요, 당장 내가 좋은 자리에다가 들어가서 바로 세팅을 할 수 있겠다
아까 맥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리에다가 자본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돈을 빌려준 걸 받아서 합니다. 근데 매월 원금을 갚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수익에서 지출이 발생되다 보면 안 남는 것처럼 느껴져요. 장사가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 내 투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많아야 20% 30% 정도 되는 거는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비용에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비용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리하면은 큰 비용이 막 500만 원씩 내야 되는 비용이 되지만 한 달에 뭐 한 2, 300, 1, 200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대출은 내가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대출은 내가 장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모아서 그럼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비교를 하셔서 했는데요. 전 차라리 대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본 그 자리가, 그 좋은 자리가, 지금 마음에 드는 꼭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돈을 모았을 때 그와 같은 자리가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계속 돈만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버리면 몰라요. 근데 또 부자가 안 되죠. 창업 자금이 커지면은 또 그 큰 돈으로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요. 초보 창업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내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출을 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 근데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충전해서 창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창업자들이 한 1억 미만 창업자들이 가장 많대요. 특히 5천 미만, 이걸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고 1억 미만 창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1억 미만 가지고서는 보증금, 권리금도 못 내요. 이런 자리는 말도 안 되는 자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창업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최소 내연금은 1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로드샵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억 5천 대신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대출을 약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서 2억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그나마 로드샵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 한 30평 정도 되는,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매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자본이 없으시면, 턱없이 부족하시면 경험을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창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리한 큰 금액의 대출은 결국엔 내가 매월 갚아 나가는 지출 비용이 되겠다 보면 고생을 하고 힘든데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 현타가 온다는 걸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가 및 식자재가 오름에 따라 가격 저항선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 양을 줄이고 가격을 안 올린다. 아니다. 고기 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격을 올리겠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을 줄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식업 하면서. 이 양이라는 게 물론 민감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가격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이 음식에 자신이 있고 나의 음식의 품질에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받아도 고객은 먹을 거야 라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외식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가치를 가격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양을 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저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양을 더 주더라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양을 줄이게 되면 민감한 사람만 알 수 있고 또 많이 줄이게 되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양을 줄이기 시작하는 사장님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이 제가 밑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는데 또 심지어는 땅콩 재활용도 하십니다. 땅콩 재활용 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이것저것 재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원들 인건비도 절약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직원들한테 좋은 이익과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저렴하게, 어떻게든 내가 이익이 더 되게 이기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도 가격이라는 건 양보다 더 민감하잖아요. 고객의 눈에 더 잘 보입니다. 특히 밥집 같은 거 단위가 기본 단위로 되게 간편한 거, 예를 들어 1,000회짜리 단위, 10,000회짜리 단위보다 더 잘 보입니다. 9,000원짜리 밥이 10,000원이 되면 고객은 잘 알죠.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0원에서 9,000원 올리는 것보다 9,000원에서 10,000원 올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올라갈 때 막 이런 이슈들이 물가가 오르고 원재료비가 오른다는 이슈가 터졌을 때 대부분 많이들 동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가격을 올리는 거 좀 다르게 생각해서 잘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메뉴판을 찍찍 긋는다던가 아니면은 가격표에 덧댄다던가 약간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소비자적 관점으로 식당에 가서 가격이 찍찍찍 그어 있고 솔드아웃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이프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입니다. 이걸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식당에서 많이 일해봤습니다. 많이 일해보면 공통적으로 사장님들이 되게 단순하게 운영을 하세요. 좋게 표현해서 단순하게지만 안 좋게 표현하면은 되게 이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마 세척 안 하고 가고 행주 제대로 안 삶고 이런 연계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저는 메뉴판 전체를 바꾸거나 메뉴판의 벽에 붙어있는 디자인을 바꾸거나 이렇게 무언가의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가격을 좀 1,000원이 아니라 좀 더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메뉴판의 구성을 바꾸는 거 그것 또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냥 단품 메뉴만 파는 게 아니라 세트라는 구성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도 고객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무언가 선택지를 더 하나 줬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은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올리면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가 더 중요하고 좀 더 고객들한테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트를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새로운 메뉴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격 인상하는 거 오케이. 찍찍 긋고 스티커로 붙이고 솔드아웃 표시하고 가격 수정하는 거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오픈 때가 아니라 가오픈 때네요. 가오픈. 다시 말해서 오픈을 아직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가오픈하고 오픈하고 차이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오픈은 가짜 오픈이죠. 오픈은 진짜 오픈이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오픈을 하는 순간 내가 실수해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좀 기분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혹여나 고객한테 실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다소 서비스가 느리면 오늘 가오픈이라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무언가 서비스라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오픈의 명암이죠. 그래서 가오픈이라는 걸 초반에는 손발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질문은 가오픈 때 좀 이벤트처럼 메인 메뉴를 50% 할인하는 거 아니다. 메인 메뉴 50%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 서비스를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선택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저 같으면 두 개 다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손발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면 몰라도 프랜차이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때문에 주방의 동선이 우리가 교육을 받은 장소와 거의 흡사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일반 매장, 개인 매장에서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신메뉴를 출시해야 되고 이제 동선조차도 내가 리허설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음식이 다소 늦게 나갈 수도 있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빙하는 곳과 세팅하는 곳 뭐 이런 동선이 너무 멀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나 뭐 다소 복잡함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비스까지 챙겨준다. 서비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다. 막 이러면 아무리 가오픈이라고 해도 큰일 나죠.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더 찾아오게 만드는 장치보다는 언제 오픈했지 여기? 할 정도로 모르게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 오픈했어요? 그러면 그때서 하는 겁니다. 가오픈입니다. 가오픈했습니다. 오늘 몇 분이세요? 앉으세요 손님 해가지고 최대한 그 손님한테만이라도 어차피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수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2억 자본금 미만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와야 뭐 몇 팀 오고 아는 지인 오겠죠.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가보고 제공해보고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반응을 체크해 보십시오. 식사 체크. 그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두리번거리면서 바로 테이블에 앉는지 아니면은 뭐야 낯선 공간이네 하고 나가는지 이런 공기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MOT라는 거거든요. 고객이 이 매장에 들어와서 느끼는 모든 순간들 그게 MOT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공간을 느끼고 좌석을 보고 앉아서 메뉴판을
사진을 보고 종업원을 불러서 주문을 한 다음에 음식을 보고 먹습니다. 이럴 때 음식이 야 맛있어 라고 음식 맛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웰컴, 그리고 이 안에 맞는 온도, 그리고 조명, 그리고 직원들의 일정한 서비스, 또 유니폼도 일정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고객이 와서 한 70점밖에 줄 수 없는 음식의 맛일지라도 먹고서는 와 맛있네 할 수 있는 100점을 받는 거죠. 결국엔 음식점은, 식당은 음식 하나 맛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느끼려면 결국에는 서비스를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메인 메뉴 50% 할인도 별로고요, 사이드에 있는 메뉴를 서비스로 주는 것도 별로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메뉴를 서비스로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객은 내가 서비스로 받은 음식을 다시는 주문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내가 공짜로 먹었던 음식은 내 돈 주고 주문하는 걸 아까워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맥클라스와 같이 수업이 끝나고 항상 뒤풀이를 갑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그 식당 사장님이 되게 장사를 잘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가면 많이 먹기 때문에 서비스를 주시는데 슬라이스 토마토 그리고 황도를 주셨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먼저 봤어요. 슬라이스 토마토와 황도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서비스로 주는 거 오케이. 하지만 판매하는 사이드를 서비스로 주는 경우 그 음식은 절대 내 돈 주고 안 먹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해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고요. 혹시나 고객 컴플레인이 있을 때, 혹시나 음식이 늦어서 컴플레인이 될 때, 이럴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세팅을 해 놓는 것도 불쾌한 고객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죠. 고객의 만족도, 만족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불만 고객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불만을 갖지 않는 게 훨씬 매장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불평, 불만이 없는 고객들이 있어야지 우리 매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A냐 B냐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는 거 다 보여요. 점심시간 끝나가지고 이제 설거지 바쁘게 또 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맥형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아이팟 꽂고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 안 봐도 저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안 보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맥보라,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많이 뽑아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깐의 하루를 정리할 때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들에게는 홍삼 같은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